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2차, 지금 이제, 항상 우리 금요일 날 이제 할 게 이제 우리 2차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공인중개사인데 이제 용어정에서 배우실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제 알아야 될 법이 바로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보통 이제 그거하고 이제 실무를 이렇게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제 가서 업무를 하실 건데 요거 실무. 뭐 실무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격증 따서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자격증만 따놓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거고요. 아니면 또 자격증 따놓고 이제 실무를 근데 꼭 실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또 요 배운 것도 계속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나중에 실무하셔야 이제 나중에 감이 안 떨어집니다.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냥 돌았으면 다 잊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자격증 안 써먹으면은 이제 실무는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실무를 겁이 나도 이제 실무를 가서 사고도 좀 쳐보고 해서 실무도 한번 해봐야 이제 나중에 계속 중개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배워서 이제 항상 생각하실 게 요즘은 우리도 제가 이제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 됩니다. 자,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돈 있으면은 언제든지 투자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왼수놈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투자를 못 하긴 할 건데, 근데 또 돈은 항상 이렇게 마련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내가 항상 돈 없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중개사무소 차리면서 돈도 생기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긴 하지만은, 자, 그건 이제 조정적이고 투기적이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지. 우리 같은 이천은 그런 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만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상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자, 이런 것들은 대출 그대로 묶지 않으니까 대출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투자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오면은 좋은 물건 다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안 오면 옆에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물건들은 항상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냥 맨날 그냥 소개만 하고 중개 보수만 받고 자 이러면은 실력이 안 늘지만요 내가 사겠다 그러면 정말 심하게 막 신경 써볼 겁니다. 그러면 손님한테도 우리 이제 중개 어른이라고 하는데 손님한테도 좋은 물건 투자하면 나중에 이제 그냥 옆에 있는 막 친구들 다 끌고 그냥 손잡고 맨날 중개사무소 와서 좋은 물건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럼 중개사무소도 아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투자에 이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뭐가 좋은지.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러면 절대 안 삽니다. 살려고 왔다가도 그냥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라면 정말 사겠다. 그런 심리를 잘 활용해서 이제 중개사무소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은 대박집이 나오고요. 어느 집은 쪽박집이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포인트를 잘 정리한다는 겁니다. 자, 어제 배우셨던 공법도 공법하고 세법은 정말 아주 많이 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도시적이 왜 좋은지, 관리적이 왜 좋은지, 농림은 왜 안 좋은지, 저기 자연환경 보전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땅 있을 거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어제 보셨던 우리 공법에서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거 땅 팔면 이제 지지게 얻어 먹습니다. 자연환경을 뭐 하겠다? 보전하겠다고 여기도 있잖아요. 환경만 보전하지 이거 개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땅도 정말 나중에 쳐다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다 이제 개발 아예 못하면은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거 소개해주고 어디 도망가신다고요? 자, 동네 장사다 보니까 저기 서울 가도 다 쳐들어옵니다. 저거 나한테 그냥 속여갖고 그 사람이 이제 샀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신경 써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자,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고 공법 다 배우시면서 이런 것들 정리할 거니까요. 자 그런 것들은 하나씩 정리해서 이제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손님 오면 얼른 낼름 팔고 중개 보수만 받고 끝내겠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잘 정리해서 그리고 그것도 이제 써서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들이 거의 대부분 보게 되면 말로만 하고요. 아무것도 거의 드리질 않습니다. 근데 정리도 해서 좀 드리고 세금도 약간 정리를 해서 드리고
그리고 그 세금 정리 못 하겠으면요. 저기 이제 취득세 계산기 그리고 재산세 계산기 이렇게 검색창에다 치면은 아예 파일 다 열립니다. 거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은 아예 안 틀립니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요거 다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참고해서 이제 설명이라도 자세하게 해드리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그거 이제 설명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요것도 이제 나중에 다 제시해 주시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나 분명히 설명했는데 막 설명 안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발 내미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막 속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면 꼼짝말. 자, 설명 다 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정말 꼼짝 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임도 안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신경 써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한 두 문제나 세 문제, 한 세 문제까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자, 오늘 천천히 좀 할 건데, 자, 먼저 저 뒤쪽에 이제 먼저 총칙 쪽에서 뭐 쭉 오다가 이제 우리 페이지 수가 왼쪽에는 42페이지인데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앞쪽은 간단하게 정말 보셔야 되고요. 이제 아주 객주 거간도 잘 빼버렸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안 나오니까 여기는 앞쪽 간단하게 보고 나서 이제 용어가 이제 한 문제감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총설에서 정말 이제 객주 거간 없어져 버렸죠. 차라리 정말 아예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아예 빼버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래도 얘는 예전에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정리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조가 나오죠. 1조. 뭐, 재정 목적이라고 해서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재정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 목적은 한 문제감으로 거의 꼭 나올 건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해 걸러서라도 한 번 정도 나왔는데 20회 후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올해가 이제 31회인데 10년이 넘어가기에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재정 목적에서 그 박스, 자, 0 말고요, 규칙 말고 재정 목적, 법에 있는 재정 목적, 요거는 시험 문제감이 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 앞에다가 별표 두 개는, 자, 두 개 정도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나올 거다. 아마 이제 올해 정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크게 봤을 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여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업 말고 공인중개사라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뭔지 앞에는 아주 막연하게 좀 써놨습니다. 뭔 소리인지 잘 안 들어옵니다.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나중에 이제 우리 업무가 확인 설명이네, 거래계약서 작성이네 이런 거 배우실 겁니다.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리고 뭐를 제고한다고요? 전문성을 정말 바로 한 문제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문성을 뭐 한다고요? 제고하겠다 하고 그러면 자, 저기 두 번째 앞쪽에 하고 쪽에서 한번 끊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제일 많이 속이니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전들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헷갈린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뭐를요? 중개업을. 근데 여기는 정말 심하게 부동산업. 이렇게도 두세 번 내봤습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중개 빠지면 안 된다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중개 하나만. 부동산업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중개 외에도 매매, 건설 토목, 재건축, 재개발 난리가 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세도 다 못 세고 있을 겁니다. 빠졌다고 다시 셀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나만 그리고 건전하게 어쩐다고요? 육성. 그러니까 여기 육성도 이제 지도 육성 그랬었다가 이제 지금 뭐 한다고요? 그냥 육성만 지도가 조용히 빠졌습니다. 며느리도 모르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성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래 있었다가 지도만 조용히 빠졌다는 겁니다. 자, 꼼꼼하게 안 보면은 뒤통수 뻥뻥 얻어맞을 겁니다. 옳은 거 찾으려니까 이상한 거 찾고 계십니다. 맞았다고 좋아할 건데 나온 문제 337 박수 치십니다. 육성하여계입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책 찾아보니까 지도 없네. 이럴 겁니다. 자, 육성하여.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놓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뭐를요? 아주 거창한 얘기입니다. 국민경제 어쩌겠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세 개. 요 세 개인데도 저 뒤에 가면 이제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 문제 만들어 놨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일명에서 이제 유사품에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상한 거 막 나올 거니까 거기서 추려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개 중에서 하나 추려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옆에도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한 문제 가면 정말 꼭 될 수가 있으니까는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2페이지입니다. 자, 꼼꼼하게 한번 잘 보시면서 이제 재정 목적, 시험 문제 가면 정말 꼭 나올 수가 있는데 재정 목적이라고 해서 이제 목적도 요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별표 정말 2개 정도는 한 3개면 꼭 출제가 될 건데 물론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여기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 올해는 높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누구의 업무를 정하는지 꼭 개업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 안 쓰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그러면 틀렸는데 맞았다고 저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용어 정의할 때 이제 공인중개사가 누군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군지 그거는 이제 알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 공인중개사의 그리고 이제 업무입니다. 누구의 업무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무 뭐 내용 물어보지 않을 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확인 설명 이제 나중에 다 배우실 거고요. 확인에다가 설명하세요. 이제 그게 업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다 끝나면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이제 중개보수 내놔. 이제 수수료 안 그럽니다. 싼티 난다고.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등 이런 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업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확인 설명 그리고 다 끝나면 계약서 써서 주세요. 이런 게 이제 업무인데 자, 그런 업무를 정해놓고 또 제재도 가합니다. 확인 설명 제대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계약서 작성 잘못하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업권사 업무청에 그리고 관한 사항입니다. 관한 그리고 사항을 약간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요 문자 갖고 무슨 또 전문성이 나오냐 해서 약간 애매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한 사항을 뭐해서 정하여 그냥 정해 이렇고요. 그리고 뭐를 제공한다고요? 전문성. 그러니까 요 한마디 하려고 저 앞에다가 복잡하게 좀 써놨습니다. 전문성을 뭐 하겠다고요? 좀 업무가 뭔지 제주도 가고 그러면 전문성이 어째요?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문성을 뭐 하고요? 제고하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분명히 문장 바꿔서 그리고 우리 재정 목적에서 한 번도 안 나왔었던 겁니다. 여기 법을 개정하면서 요 문장이 처음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은 한 번도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아예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 등을 정해서 이제 공인중개사에 우리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요 두 번째를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공부 조금 잘하시는 분은 막 길목을 찾아다닙니다. 여기는 개업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말고 입니다. 좀 이따 이제 프린트물도 한번 들을 건데 개업하신 분 말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알아야지 사무소 문 연 사람만 알아야 되냐고. 그럼 시험 보면 다 까먹어야 되냐고.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다 알라는 겁니다. 다 알아 오게입니다. 잊어먹지 말고 나중에 업무 좀 알고 있으라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이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부동산업 이렇게도 정말 나와봤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중개업을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중개 하나만 입니다. 중개 하나만. 근데 부동산업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부동산업 관련된 업이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 세보라고 해도 다 못 쓸 겁니다. 부동산 업을 그런 적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두세 번 나와봤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하나만 그리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뭐 건전하게 빼도 괜찮을 건데 건전하게 옛날에는 지도 육성 그랬었다는 겁니다. 아까 뭐 한다고요? 육성.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예전에 있었는데 살짝만 바꿔놨다는 겁니다. 지도 조용히 정말 빼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육성.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업되게 팍팍 밀어주겠다. 육성. 육성이라고 했지. 여기다가 지도 육성. 아이, 지도는 안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지도 육성 이래도 안 됩니다. 자, 뭘 끌고 가냐고, 입니다. 뭐 겁주냐? 그입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그냥 육성. 도와주겠다.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지 뭘 또 끌고 가냐고 입니다. 우리가 무슨 소냐 그럴 겁니다. 여기는 지도를 조용히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육성입니다. 요 놈을 제일 많이 노리고 있을 거니까 요거 이제 문장 바꿀 거니까 니네 못 찾을 거요.
라고 해서 출전들이 벼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뭔 거창하게 뭐에 이바지한다고요? 국민경제에.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뭐 한다고요? 이바지함을. 이바지가 이제 기어나 다름없을 건데 이바지함을 그래서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이바지.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또 경제 이바지 하냐고 얘는 또 그냥 더 이상합니다. 얘도 조금 이상했는데 잘못 생각하시면 요 놈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중개파인데 뭔 경제에 이바지 하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한번 아파트 한번 팔아볼까요? 갑이 그래서 이제 소유권자가 될 겁니다. 저기 이제 매매가 매도인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매수인이 될 건데 한번 매매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요 사람 이제 파는 사람 매도인. 맨날 우리 이제 민법 등에서 갑을병정해갖고 케이스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갑 그러면 파는 사람 매도인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너무 매도인이 누군지 매수인이 누군지 걔 갖고 그냥 신경 엄청 쓰이고 그냥 맨날 갑을병정 나오고 짜증 나실 겁니다. 문제가 그래요. 케이스 문제가 막 반을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리고 실무 가보면은 갑을병 해가지고 거래하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파는 사람 임대인, 자, 세 놓는 사람, 세 들어가는 사람 임차인,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 요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3억 정도 이제 주고받고 했을 건데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면서 계약금 3천에다가 중도금은 1억에다가 나머지 잔금으로 치러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시군구청도 저기 우리 이천시장님 좋아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님이 드디어 이제 뭐를 받아요? 이제 세금을 받게 생겼어요. 여기입니다. 우리 이제 세법 교수님 얘기할 건데, 자, 취득세 받게 생겼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취득세를 받게 될 건데요. 취득세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4%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3억 정도면 이제 여기는 3억은 이제 1%밖에 안 되긴 한데 여기 만약에 주택이 아니고 그냥 땅이었으면 농지는 3%인데 그냥 땅이었으면 상가였으면 몇 퍼센트가 될까요? 4%? 3, 40이면 얼마입니까? 120인가요? 1200인가요? 12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4%면 4%면 얼마요? 3, 40이 1200입니다. 120이 아닙니다. 야, 무슨 장난하니? 이럴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얼마라고요? 1200만 원. 1200만 원이 바로 세금. 근데 만약에 이제 요게 아파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세금 설명 엉뚱하게 하시면은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상가인데 그냥 1% 이러고 계시면 정말 사고 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택 같으면 이제 1%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요즘 이제 2%가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6억 초과해서 9억까지를 2%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6억에서 6억 초과했고 그다음에 9억까지가 9억 이하가 9억 초과하면 3%인데 여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진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서울에서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2%인데 여기다가 이제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업 계약서를 쓰거나 난리 불수를 친다는 겁니다. 요 2% 때문에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6억에다가 딱 맞추면 1%니까 7억에 계약을 해놓고 6억으로 막 줄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2%니까 2%안 얻어 맞으려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장난 심하네. 자, 이러니까 이제 여기를 다시 세금 또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억 100을 넘어가면은 여기다가 또 0.0066% 이거 뭐 계산해서 그냥 머리만 아파갖고 아마 세금 시험 문제는 안 나오긴 할 건데 여기가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 7억 5천 가야 2%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7억 5천 아래까지는 오히려 더 세금이 싸고요. 그 다음에 7억 5천을 넘어가면 이제 3%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들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요. 실무 가서 하면 되고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억을 넘어가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2% 조정했고,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강남은 웬만하면 다 초과할 건데 몇 퍼센트라고요? 3%. 거기다 이제 또 달라지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4주택입니다. 4주택. 아주 죽일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4주택 이상이면 4개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4%. 안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억울하다는 게 4개인데 1억. 그래도 400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1% 아니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자 3주택 정도까지는 일단은 1%를 6억 이하잖아요. 그럼 얼마라고요? 1%. 1%면 얼마래요? 300입니다.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1,200을 받을 건데 4분의 1밖에 아예 안 받겠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싸잖아. 그입니다. 이렇게 이제 300만 원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천 시장님도 세금을 당장 받습니다. 그럼 숨통 좀 튈 겁니다. 그래야 공공기관도 운영하고 지네들 봉급도 받아가고 해갖고 숨통 좀 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요. 거기다 이제 또 우리 법무사도 한 3억 정도 되면 한 50만 원 수수료 받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도 받아갖고 법무사도 그냥 당장 뛰어올 거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법무사한테 소개할 때도 그냥 소개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냥 밥만 얻어먹지 말고요. 너도 얼마 내나. 해가지고 일부 비용 받으면 우리도 한 돈 10만 원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싫어 그러면 다른 법무사 있어. 그래서 법무사도 좀 알아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수인도 당장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중 매매 갖고 팔아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법무사 와서 오늘 잔금 치르면 법무사 당장 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 받아서 오늘 당장 등기소 접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중 매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보수도 들어오겠네요. 중개보수가 이제 0.4입니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0.4%. 그럼 얼마가 될까요? 뭐 여기 이제 취득세가 4% 하는데 120. 하나 더 떼야 될 겁니다. 중개보수도 12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막 돈이 왔다 갔다 막 굴러다니죠. 그러니까 뭐에 이바지하고 있다고요? 국민경제 이바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소리지 갑자기 뭔 경제가 나와 하게입니다. 경제가 왜 나오냐고? 나온다고. 우리 중개업 하게 되면 사고 팔고 할 거니까 세금 받아서 시장님도 좋아하고 국가도 숨통이 트이고 법무사도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도 월세는 내야 되고 자, 이러니까 이제 국민경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건에 따라서 요건 이제 아파트인데 주택인데 하여튼 주택이면 단독이 됐건 공동이 됐건 다 주택은 1% 그다음에 이제 구간 조정했고 그다음에 9억 넘어가면 3%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약 2% 정도라고 해도 이제 요건 이제 비슷하니까.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과하고요. 그 다음 이제 농지는 이제 얼마라고요? 3%지 얘를 또 4%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전답 과수원을 빼면 이제 4%가 되는데 상가는 얼마고? 4%고.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가 약간씩 다르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세법에서 배울 거다. 근데 취득 관련된 세금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 설명에서 제대로 배우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이제 설명을 또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세금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대요 라고 합격자가 많이 오셔갖고 일단은 많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하느냐 못 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우리 의뢰인 쪽에서 와가지고 막 갑을 병정 해갖고 이제 중개사무소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는 설명을 못하네, 여기 설명하네, 이제 얘는 못하네 그러면 여기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사무소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세금은 아닌데 상속이나 그리고 상속세나 그리고 증여세 같은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왜 물어볼까요? 있는 건 재산밖에 없어갖고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상속이 좀 세금 좀 싸긴 쌀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공사 시험에도 상속 증여는 반드시 한 문제씩 막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 안 한다고. 자, 중요는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무상이니까 매매처럼 안 올 거니까 중개 대상 아니다. 상속 돌아가서 주시는데 뭔 중개하고 관련이냐 해갖고 요거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물어봐. 그러면 있는 거 재산밖에 없어. 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물어보고 증여세를 물어볼까요? 걱정도 안 할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요걸 물어보시는 분은 돈 꽤나 있다는 겁니다. 10억은 그냥 기본으로 있고요. 막 100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가가 몇 개 있을지도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큰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고객. 그런 사람만, 그죠. 이렇게 돈이 이제 한 10억씩 있는 분들, 자, 그런 분은 한 10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중개사무소 뭐 워킹 손님 와도 안 와도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요 사람들 활용해서 얼마든지 중개사무소는 운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큰 돈 있는 분들이 사지. 저 그냥 1억도 없고 그냥 한 5천만 원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막 여기서 큰 금액으로 살 수 있나요? 아예 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막 10억 넘어간 것은 대출도 안 해주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은 돈 있는 분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돈 있는 분은 자, 친구가 딱 그냥 자기만 10억이지 친구는 막 20억 있습니다. 30억, 40억 그냥 있는 친구들이 쫙 깔렸습니다. 자, 그분만 잘 털어내면 친구가 자동적으로 고구마 순처럼 다 따라옵니다. 자, 이러니까 잘 활용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귀찮아도 그냥 맨날 그냥 오시라고 해갖고 커피 그냥 맨날 타드리고 해가지고 손님들 다 끌어와야 됩니다. 그럼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괜히 그냥 오는 손님은 돈이 없어입니다. 지금 전세 없고 그냥 잽싸게 집에 가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당히 좀 돈 있는 분들 몇 명만 알아놓으면 중개업을 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5년 정도 중개업해도 이런 거 파악이 안 됩니다. 아예. 그리고 자,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절실함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중개업을 이제 많이 해보시고 10년 되네. 자, 그럼 이제 저 손님 얼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카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차가 딱 들어오면요. 그냥 카센터에서 오래 근무하시면 한 10년 정도 되면 저거 엔진이네 브레이크네 다 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들어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중개사무소도 한 10년 하시면요. 딱 이렇게 발소리만 딱 들어봐도 저거 10억 있네, 저거 1억 있네, 저거 돈 없네. 이거 정말 다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발소리만 옷차림이 아니라 옷차림 보면 금방 알고요. 근데 발소리만 딱 들어보고도 저거는 2억이네 3억이네 제 돈 없네. 이거 다 한다고 합니다. 돈 없으면 그냥 저기 중개보조한테 네가 커피 따. 그러고 이제 돈 있는 사람 오면은 내가 커피 따 갖고 미안하게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개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꼭 활용하시면서 정말, 그리고 또 내가 맞는지 한번 검증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냥 딱 우리 손님하고 좀 친해지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데 얼마 정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손님이 또 맞으면 또 맞다고 할 거고 내가 그거밖에 없네해갖고 나 100억 있다 해갖고 얘기도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냥 장부를 하나 딱 만들어다가 이제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할 것 같죠, 고객 관리. 근데 처음에 우리 초심 때는 그냥 시험만 합격해라, 내가 아주 죽으라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딱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완전 달라집니다. 손님 오든지 말든지 그냥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 들어가게 되면 저것이 그냥 오는지 마는지 그냥 정보만 나왔고 커피 따고 얘는 얼굴도 한 번 안 보네. 그럼 저거 몇 가지 없네 해갖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은 꼭 나중에 끝까지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친절하게 하시고 나오셔서 이제 손님한테 꼭 얘기 잘 해드리고 그런 분들은 중개사무소 나중에 잘 됩니다. 진짜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 외에도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친절한 거. 그다음에 고객의 재산을 좀 파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활용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고 나서 이제 한 문제 가면 정말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먼저 최종 목적. 자, 먼저 첫 번째 목적의 의의가 쭉 나와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하네요. 자, 내용이 차라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번 나오죠, 기업번.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용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요. 자, 먼저 뭐를 정했냐 하게입니다. 자, 누구의 업무? 공인중개사 하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백 정도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X 이 정도만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라고 했지 개업이라고 안 했다기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그 뒤에 이제 같이 붙어 있으면 조금 좋았는데 43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뭐를 제고를 한다고요?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라고 업무가 뭔지 제재도 가하고 그러면 전문성이 뭐 어쩐다고요? 제고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맞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디귿번 연놈을 정말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자, 중개를 빼버린다. 부동산 뭐라고요? 중개업을입니다. 근데 신경 계속 쓰고, 그다음 아직 뭐 2번, 3번 더 남았습니다. 귀가 아파요 할 때가 3월에, 5월에 떠옵니다. 입니다. 두 달 정도 가면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긴 할 건데 5월에는 기억날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어쩐다고요? 지도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 한다고요? 육성. 그냥 육성이지 지도 육성 그런 적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건원보다도 부동산업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뭔 부동산업을 육성을 하냐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 하나만 육성을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경제 어쩐다고 정말 아주 거창하네. 국민경제 이바지. 옛날에는 국민의 재산권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국민경제 뭐 한다? 이바지 한다. 라고 그냥 그 박스에 있는 것만 잘 정리가 돼도 내용 볼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박스가 정말 딱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43페이지 기출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말고 맞는 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X가 왜 틀렸냐고. 나 먼저 그 옆에 볼까요? 무슨 업무가 나오고 규율 이런 식으로 겁주는 얘기 있었냐고입니다. 예전엔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출이라고 X라고 되는 거 볼까요?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대요. 목적에 해당된대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아주 예전에 2005년 전에 잠시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잘 되라고 도와주겠다. 육성이 있지, 이바지가 있지, 전문성 제고가 있지, 뭔 이런 게 있었냐고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시는 분이나 있다고 답 고르겠다고입니다. 아주 티낼 겁니다. 뭐 한 10년 동안 공인사 시험 준비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박스 아래쪽에 이제 두 번째 법적 성질은 예전에는 조금 냈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내.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한 30개 가깝게 나올 건데 그 법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개인 또 중개업 아니면 또 중개 그러니까 특별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법 관해서는 가장 무슨 법이래요? 기본. 정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럴 겁니다. 여기다가 특별법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 말고는 없으니까 정말 가장 뭐라고요? 기본 또는 일반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법이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특별법이다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설명이 틀린 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는 공법이다 사법이다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공법과 사법이 뭐 한다고요? 혼합돼. 섞어져 있는 게입니다. 법이면 그냥 공법이고 어제 공법 교수님 오셨을 건데 국토법부터 저기 농지법까지 다 공법입니다.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장님 오실 건데 또 민법은 사법입니다. 근데 우리 법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도 아주 더럽게 많은 게입니다. 그런 법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 노동법이나 혼합법 사회법 이런 소리를 하지 다른 법은 공법이든지 사법이든지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누지 안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는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우리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민법이나 근데 상법에 비교해서는 두 놈 다 덤벼도 누가 가장 특별할까요? 공인중개사법이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보다도 더 특별해. 그 다음에 상법보다도 더 어쩐다고요? 특별법.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반법, 기본법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하다고요? 특별하다고 특별법.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적용되니까 무슨 법이다? 국내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법 옆에다가 국제법 X. 그리고 저기 3번 옆에다가 특별 옆에다가는 일반법 X. 옛날에는 단골 문제로 자주 나왔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 아마 이제 올해도 이제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는데,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30개 정도 나올 정도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정말 여기는 특징이 뭐 특성이라고 해도 되고 성격이라도 되는데 특징이 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어째 중개가 나오니까 특별해 보인다 이럴 겁니다. 그러면 틀린다 그럽니다. 부동산은 중개나 또는 중개업에 대한 중개업에 대해서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다? 기본이다. 일반이다. 여기다 특별이라는 소리를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법이고 그리고 그냥 일반법이고 이렇게 일반법이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특별은 아까 3번에서 봤던 것처럼 나오기는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특별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슨 법이라고요? 그냥 기본법, 가장 기본이 된다. 여기다가 특별하다. 입니다. 중개 그러니까 특별해 보인다고요? 아니라고요. 민법 나왔을 때, 상법 나왔을 때 거기가 특별한 법이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특별하게 하게 되면 전혀 안 맞습니다. 중개에 관해서는, 중개법에 관해서는 그냥 일반법이다. 보통법이다. 기본법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섞어져 있는 것을 사회법이라고 이제 많이 씁니다. 사회법.
그다음에 중간법이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나온 것처럼 혼합법이다. 그입니다. 중간적인 성격을 정말 딱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사법처럼 이제 공법처럼 섞어져 있다고 해서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혼합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사회법을 가장 많이 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인주사법은 공법과 그리고 무슨 법의 성격을요? 사법의 성격을 자, 어제 오신 우리 공법 교수님처럼 그냥 공법만 쭉 얘기하든지 원장님처럼 사법만 쭉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공법을 보실까요? 공법은 요거 이제 수직적인 관계랍니다. 국가는 아주 귀찮게 명령만 해대고 그다음에 그 아래 있는 누구는요? 국민은 어쩐다고 맨날 복종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만 해야 될 건데 이런 관계가 이제 무슨 법이라고요? 자, 이게 이제 바로 공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맨날 그렇죠. 국토법 뭐 개발항이 잘못하면 교도소 보낸데 농지 운영 잘못하고 그러면 농지 팔라고 그런데 막 학교도 보내주고 주택법에서 막 학교 보내준다는 소리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소리가 막 나온다는 겁니다. 교도소 보낼 거예요. 우리 학교 보낸다는 거 교도소라고 합니다. 자, 큰 집 가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춘자 옆에 앉아갖고 공부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하고 이제 복종하는 그 관계 있을 건데 이런 관계가 바로 공법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중개업에서도 정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전했더니 신고를 안 하시네. 100만 원 약 과태료. 국가가 이전하라고. 그리고 이제 신고하라고 안 하면은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는다고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업 신고를 안 하면 이렇게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휴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배우십니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면 국가가 명령하고 있는데 안 하게 되면 이천시장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를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안 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거기 가서 작성 안 하면 등록 취소를 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인장 등록 등에 바로 이제 이런 의무가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고 이런 거는 공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법적인 요소는 안 그렇죠. 매매하든지 말든지 국가는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국민과 누구라고요? 국민이 집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세요 라고 이제 그런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다? 사법적인 관계다. 매매수는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세를 들어가든지 말든지 세를 넣든지 말든지 전세로 하든지 월세로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국가가 풀어놓는 것. 그럼 이제 국민들은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조건도 그냥 알고 싶으면 하고 그냥 아예 알아서 서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법적인 관계. 자, 그럼 이제 이 사법적인 관계는 저기 확인 설명도 확인해다가 설명을 누구한테 매수인한테입니다. 둘 다 그냥 국민들입니다. 확인 설명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모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사고를 쳤네 우리가.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건데, 자, 매수인한테 누가? 개업이. 그냥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 등. 자, 이런 것들은 또 사법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끼리 알아서 하기 얘기입니다. 둘이 머리끄댕이 잡든지 말든지 국가는 신경 안 쓴다. 이런 게 이제 사법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개계약서 작성해서 주세요 전속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법적인 그냥 관계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는 한 90% 정도 차지하고요. 요거는 10% 차지할까 말까. 자 손을 정말 쓸 정도인데 여기 압도적으로 많은데 둘 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주사법은 공법이다 그래도 틀리고 그리고 공인주사법은 사법이다 그래도 틀리고 그건 뭐 어쩌라고요? 사회법이라고.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공법이다 사법이다 그러면 아예 틀리다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민법 그리고 상법, 민법, 상법 다 덤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대해서는 대한입니다. 두 개 다 덤벼도 그러니까 중개 유상 규정이 나와도 민법에도 상법에도 나와도 공인중개사법에도 중개 유상 규정이 나와도 누가 가장 먼저냐고입니다.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상법보다는 민법보다는 상법이 더 우선합니다. 딱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원장님도 가끔씩은 이해할 건데 두 개 충돌했을 때는 상법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건 상인에 관한 법이니까 그리고 상인 중에서 공인 중에서 한 명에 대한 법이니까
여기 전 국민에 대한 법이니까 여기는 일반법일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범위가 좁으면 특별한 쪽으로 갑니다. 요 두 개 다 덤벼도 무슨 법이라고요? 여기다 일반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특별법. 여기가 이제 특별법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1번 타자고 상법은 두 번째고 줄 서봐. 그러면 민법은 저기 꼬레비, 원장님은 저기 꼬레비입니다. 바로 특별한 법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특별한 법, 특별법. 근데 조심하시게 이제 여기다가 일반법, 그럼 우리가 제일 꼬레비냐고, 이거 말이 안 되겠죠입니다. 어디서도 일반이 나오니까 여기도 일반이다. 그러면 그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적용되니까 무슨 법이다? 국내법이다. 국제법이라고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법이 아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그냥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보통 이제 하나 더 조금 정리해 놓으실게. 자, 이 법은 실제법이다, 절차법이다. 실제법이다. 그러니까 실제법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정리 안 해 놓으시면요. 요 놈은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뼈대만 권리나 이렇게 권리나 뭐만 나와 있는요. 의무만 나와 있는 실체만 나와 있는 실제법이지. 괜히 또 공인중개사법을 절차법이다. 이건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법이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죄다 다 실제법입니다. 민법도 국토법도 다 실제법이라는 겁니다. 권리 의무만 나와 있지 거기에 뭔 절차가 나와 있냐고. 그래서 요거는 절차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5번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재는 또 소개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인사법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 이 구성도 한번 잘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는 절대 하지 마시고 계입니다. 안 나와. 그겁니다. 먼저 법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있을 거고요. 그 후에는 헌법이 있긴 있을 건데 입니다. 근데 법 아래쪽에서 법원 뼈대만 만들어 놓으니까요. 법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시행령. 항상 우리 공법에서 법은 뭐라 하고 시행령은 뭐라 하고 시행규칙은 뭐라 한다. 이런 것들을 단계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원 한꺼번에 안 정해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은 누가 만든다고? 대통령 만드신다고. 저기 문 대통령이 만드신다고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같이 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에 바로 앞에 있네요. 대통령령이라고도 하고 같은 소리. 대통령이 만드니까 대통령령 그럽니다. 저기 공인중개사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 거입니다. 쌈 잘하시는 분들 게입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실까요? 그다음에 시행규칙 대통령이 법을 다 만들어 아니요 게입니다. 그럼 아래 것들은 널리고 게입니다. 그다음에 실무를 정말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게입니다. 각 부처청 엄청납니다. 막 17개 막 넘어갈 정도로 많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령으로 만들 건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행규칙. 같은 소리가 국토교통부 령입니다. 장관 뭐 다른 장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많이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가장 마지막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경매 대행 하는 게 바로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경매하고 보수 받는다. 라고 저 끝에 가서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 그리고 한 3주 정도 되면은 겸업에서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요것도 따로 법에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경매는 따로 법이 있더라. 신경 써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보실 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나오죠. 중개보수는 시도의 조례지 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의 조례. 자, 세 번째 나왔죠. 세 번째 조례입니다. 시군구 말고 뭐라고요? 시도의 조례라고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조례를 배우실 때도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공법 교수님이 잘 설명을 좀 해드리기는 할 건데 여기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런 게 정말 너무 많이 헷갈립니다. 자,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면요. 이제 지금 45페이지에 조례 그래 놨습니다. 조례. 요 조례라고 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고. 라고서 이제 요 지방이 이렇게 따로 쓸 건데 지방자치 지방을 알아서 다 쓰도록 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 단체가 있을 건데 자 그럼 이제 자 크게 봤을 때 우리 중앙 이렇게 중앙이 있을 겁니다. 저기 문 대통령 계시는 바로 중앙 정부가 있을 거고요. 크게 나누면 또 지방에도 이렇게 정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천시 이런 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이라고 하면은 각 부나, 그리고 여기는 뭐 저기 공무원 시험에나 나오지, 우리는 안 나오니까 요거 뭐 나누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리고 자, 부, 그리고 처, 그리고 청, 뭐 각종 위원회도 있고 이제 여러 개 부서가 정말 있을 건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뭐 기획재정부 해가고 좀 한 17개 정도 합니다. 요거 한 18개도 막 됐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별 썰을 다 하기도 합니다. 정부마다 막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3개 정도 처가 있을 겁니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있었다가 초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 노동청, 막 여기 많잖아. 환경청, 기상청 해갖고 얘도 거의 한 17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각 부나, 그리고 처나 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 분,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이분은 시장님보다, 군수보다, 도지사보다 더 위급에 계십니다. 저기 중앙정보계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자분 계시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방송에도 가끔씩은 얼굴 나오시고 맨날 무슨 정책 나오면, 지금 정책이 한 18번째 나왔습니다. 욕 나올 만한데 이 정도로 정책 나오실 때마다 그 장관이 맨날 방송에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분 나올 겁니다. 중앙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 부처청에서 다 하냐고, 못합니다. 서부터 제주도까지 중앙에서 다 다스립니까? 무슨 로마 시대입니까?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도 시도도 이렇게 나눠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도 말고 시군구도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소지 보면 경기도, 이천시 이렇게 가잖아요. 서울 같으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렇게도 가잖아요. 서울에는 25개 군화 있다는 겁니다. 인천 광역시 막 이럴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도하고 이렇게 동급이다 보니까 여기 시만큼은 무슨 시라고요? 여기 시는 특별시, 우리 특광시 그럴 겁니다. 특별시. 특별시는 어디만요? 서울만. 그입니다. 서울만. 자, 우리 서울이 이제 인구 1,000만이 최근에 다 깨졌습니다. 자, 5천만 정도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만 1,000명 넘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정말 특별하네. 서울 하나만 특별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990만 가더니 지금 970만대로 내려왔습니다. 다 빠져갖고 저기 하남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인천으로 안 갔고요. 인천도 집값이 안 뛴다고 그쪽으로 안 가고 투기들은 다 알아갖고 하남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서울 인구 1,000만이 깨졌지만 그래도 특별해. 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아.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광역시가 나오고 있죠.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인구가 얼마라고요?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조심하실 게, 항상 여기도 투자하실 때 왜 지방이 위험하냐고입니다. 인구가 없어서.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투자를 잘못 시켜놓으면 욕 뒤지게 얻어먹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도 우리 탓을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인구 50만은 정말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천시도 약간 이제 위험하고 조금 좀 투자 대상으로 많이 안 삼는 게, 인구가 한 50만 명만 딱 넘으면 좋을 건데 그게 안 되게 됩니다. 여주는 더 심하고 게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광역시가 6개, 인구 100만 넘어가는 데는 6개가 있을 겁니다. 노래도 나올 건데 저기 인천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어디라고요? 대전계입니다. 그리고 저기 전라도 쪽이 누구다? 광주계입니다. 광주. 이제 부산 쪽으로 갑니다. 부산도. 이게 나중에 이제 과밀억제권 여기네 뭘 하면서 이런 것들은 많이 언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산. 그 다음에 사과 많이 나는데 좀 더운데 얼마요? 정말 대구는 만만치 않게 덥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요? 공장 많은데 울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개라고요? 딱 6군데. 여기가 이제 광역시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억울한 데가 딱 3군데가 있습니다. 수원은 인구 100만 넘어간 지가 진작 넘어갔습니다. 아마 울산보다 더 많을 겁니다. 인구 120만은 진작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경기도 고양시도 얼마 넘었다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꽃필 때 꽃축제 가실 건데 저기 일산 쪽. 여기도 100만이 넘어갔고요. 최근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고향보다는 창원이 먼저 인구는 100만 진작 넘어갔습니다. 창원시. 이런 데가 이제 정말 광역시급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구 100만들이 넘어요. 여기가 인구 100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여기는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많아서. 자, 인구가 많으면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자꾸 무슨 수요를 배우냐고 자꾸 그러는데, 수요를 모르면 어떡하냐고 얘기입니다. 집값이 왜 뜨는데 수요가 많아야, 인구가 바글바글해야
입니다. 그래야 사겠다는 사람도 많이 몰려오고 업무 시설도 많으니까 교통도 좋으니까 거기에 몰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과 수요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개론서 다 배우잖아.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활용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실 때 왜 좋은지 설명하셔야지. 개론 같은 거 다 배워놓고 다 잊어먹고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개론 써먹을 거 없다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은 수익률, 우리 상가 쪽에서는 수익률을 모르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가끔씩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걔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수익률이 5%네, 7%네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또 계산 못하겠다. 수익률 계산기 저 검색창에 치면은 숫자만 딱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이런 거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하다 인구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기 인천은 수도권인데 서울, 경기, 인천 요걸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인천이 인구가 더 많을까요? 부산이 더 많을까요? 입니다. 부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 보고 제2의 서울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맞기는 맞아요. 여기 인구 한 350만 정도 되고 여기는 아직 300도 안 되고 한 290만 정도니까 압도적으로 부산이 많아요. 부산이 입니다. 그리고 뭐 철없는 애들은 부산이 집값이 비싼가요? 인천이 비싼가요? 하면서 자꾸 인천이라고 속이는데 부산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비싼 곳은 부산이 훨씬 더 비싸. 해운대 쪽 아주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적에서 최근에 풀리긴 했어도 거기가 한강 조망권처럼 조망권이 좋으니까 집값이 거기도 막 10억대는 다 넘어갑니다. 자, 부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인천은 너무 짠 곳이라서 집값도 좀 짜요. 입니다. 많이 안 올라요. 라고 해서 이제 방송 찍으니까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인천 쪽은 투자할 곳이 아니요. 입니다. 저기 죽일 친구 있으면 인천에다 투자하다고 해야 됩니다. 안 올라. 아주 오르다가 속 터져서 내가 먼저 죽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대전 쪽이 아주 그냥 핫하게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하실 때는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안 오르는 거, 그리고 광주 아주 더럽게 안 오르더니 광주가 이제 한참 올라가고 지금 약간 주춤거립니다. 요놈 오르더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열이 오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에 또 울산 가려나. 울산은 조금 좀 공장 같은 게 좀 안 좋고 그래서 막 거제나 이런 쪽은 심하게 좀 망가지긴 했는데, 근데 이런 쪽은 더 중심권이잖아. 더 중심권. 그러니까 대전님 그동안 안 오른 거 이상했는데 다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런 거 필요 없긴 하지만 또 다 인구 100만이 넘어가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주춤거리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 올라가지는 그다음 심하게 안 올라가도 그 가격은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왜요? 인구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아서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적을 빼면은 이제 뭐 한다고요? 정말 이제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디 강원도, 충청도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정말 초역세권. 거기도 뭐 지하철이 있으면, 시골도 다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으면 또 버스 정류장 있으면 거기서 좀 가까운 쪽. 그런 쪽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접근성 좋으면 지역분석, 개보분석 하면은 개론에서 또 다 그런 거 다 배웁니다. 그게 가격을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특별시, 그 다음 광역시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세종시가 특별자치위, 여기는 인구 100만이 넘어서가 아니라 과천청사 싸들고 가더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특별자치시가 어디가 있어요? 얘도 특별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세종. 입니다. 세종은 좀 특별하다. 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 세종에서 이제 강의하고 왔는데 바로 세종시입니다. 여기에 특별 쪽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세종시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가지. 거기에 무슨 충청남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도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 이렇게 출발하지 무슨 도가 나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시군구가 나올 건데, 그럼 여기 시는 그냥 일반시, 대도시. 여기는 특별한 시국입니다. 특광시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일반시나 우리 이천시 같은 일반시, 인구가 50만이 안 넘어가는 일반시나 대도시가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대도시는 인구가 얼마시라고요? 100만의 반토막 50만 이상. 인구 50만 명 이상. 자꾸 우리 공법 교수님 앞으로는 뭐 대도시가 어쩌네, 대도시 시장이 어쩌네 이런 소리 계속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도시에도 자치구는 아닌데 비자치구, 서울처럼 흉내를 내죠.
수원에도 팔달구, 장안구, 안양에도 만안구, 성남시에도 분당구, 일산에도 아까 보셨던 고양시도 일산구, 이렇게 구가 있다는 겁니다. 청주에도 흥덕구, 상당구 이러면서 나올 겁니다. 춘향이 살고 있는 전주도 인구 50만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거기도 덕진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우리 이천은 그냥 일반시다 보니까 인구 50만이 안 넘어갔고 구도 없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서름을 좀 받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없었던 인구가 그냥 한꺼번에 몰려가고 50만 만들기는 만만치 않고, 저는 여주하고 같이 합쳐버리면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합칠까요? 안 합칠까요? 절대 안 합치게 쪽입니다. 그죠? 거기 뭐 재정들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그건 안 넣으려고 할 거니까 좀 어렵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고 입니다. 요놈이 더 상급이고, 근데 수수료 중개 보수만큼은 시도의 조례지 시군구가 아니옵니다. 우리 시군구는 200개가 넘어갑니다. 226개. 근데 여기는 이제 한 18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도의 조례에 겨누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문제만 마지막으로, 자, 문제는 꼭 맞추라는 건 아닌데 45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그 목적 이런 건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정말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딱 이 형태라고, 요런 정도는 꼭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우리 박스에서 기억이냐고 니은이냐고 한 서너 개 주면서 찾아봐. 이런 문제는 정말 딱 요 형태대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누가 봐도 아주 높습니다. 여기 이제 20회 때 마지막에 나오고, 요걸 응용해서 내놓은 게 바로 요겁니다. 먼저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아까 뭐 전문성 제고 같은 게 목적인데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법을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맞는지 볼까요? 공인중개사의 맞죠? 여기다 개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고,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맞죠? 첫 번째 나왔을 때 무슨 업무를 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기억 없는 것들은 다 틀렸죠. 저기 3번, 4번, 5번 벌써 세 놈이 그냥 우르르 다 아예 아니라고 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아니면, 자,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기억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은 신경 쓸 거 아예 없죠. 지금 세월 없다고요. 늘 아니면 미음을 봐야지. 왜 또 니은에서 고민, 디귿에서 고민, 세월내월 다 가네 여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니은번 부동산 중개업이 무슨 적절한 규율? 아니요. 업되게 육성. 육성이라고 해야지 규율.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규율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3번 틀렸다고, 4번도 이미 틀렸다고. 그놈들을 쳐다도 안 볼 거라고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또 규율이 또 나오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적절한 규율 이런 거 나와 했나요? 겁주는 소리 전혀 없었습니다. 지도도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디귿도 아예 없고. 그러면 3번도 틀렸고, 3번은 아주 그냥 틀린 것만 다 골라놨네 얘기입니다. 5번도 이제 틀리셨네. 그 다음 이제 니를 보실까요? 이제 니를 보고 미음 보면은 답이 나와. 입니다. 먼저 니를 볼까요? 뭐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뭐를 그렇게 못 믿나? 개업 공인사에 공신력을 제고하겠대요. 있다 없다? 없다. 답은 1번 아니다. 몇 번이다? 2번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보실까요? 공인중개사에 뭐를 제고한다고요? 전문성. 맞죠?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맞잖아요.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이런 문제는 딱 요 형태대로 정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별표 그 정도 꼭 2개 정도 여기도 나란히 한번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진짜 용어정이 최근에 이제 나온 것만 작년도가 30회인데 나온 것만 체크하는데 매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올해도 가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A형 같으면 1번부터가 용어다.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뒤에 또 예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자, 쉬는 시간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보다는 그냥 여기는 뭐가 있나 그것만 간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